여러분들의 하체 운동 루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우리는 모두 굵고 쩍쩍 갈라진 말벅지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주변에는 진짜 근육으로 두꺼운 다리를 만든 사람은 보기가 힘듭니다. 살로 두꺼운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동을 하는데도 허벅지 근육이 커지지 않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만 축내고 있는 것이죠. 초보자분들도 하기 쉬운 레그 익스텐션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자신의 신체에 맞게 기구를 조정하고 다리 운동을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운동 중 디테일에 따라 운동 효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보통은 머신 옆부분에 있는 손잡이를 꽉 잡고 몸을 끌어당기면서 레그 익스텐션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손잡이를 잡지 않고 다리 힘으로만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다만 그렇게 진행하며 엉덩이가 뜨는 것뿐만 아니라 고중량으로 진행하면 몸이 앞으로 발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와 같이 몸을 머신에 묶어버리고 진행하며 아퍼벅지 근육을 30에서 50% 정도 더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디테일한 부분을 알지 못해서 똑같은 운동을 해도 누구는 허벅지가 쫙쫙 갈라지고 누구는 여전히 가녀린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참고했던 라이언 형님이 직접 근육 활성도를 측정하는 EMG 장비로 알아본 효율적인 하체 운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하체 운동을 하는데도 허벅지가 가냘퍼서 고민이었던 헬레니 분들도 두껍고 쫙쫙 갈라진 말벅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레그 익스텐션의 디테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레그 익스텐션은 대퇴사두근, 우리의 아퍼벅지를 발달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머신입니다. 다만 중량을 얼마나 무겁게 하냐에 따라 활성화되는 근육이 달라진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어떤 부분이 활성화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아퍼벅지 근육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퇴사두근이라고 불리는 아퍼벅지는 간단하게 대퇴직근, 중간관근, 내측관근, 외측관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근육이며 골반과 허리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 중 걸어다닐 때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자, 간단하게 알아봤으니 중량에 따라 활성화되는 근육이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라이언 형님은 먼저 6회 진행할 수 있는 고중량으로 레그 익스텐션을 했는데요. 그 결과 4개의 근육 중 대퇴직근이 가장 많이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서 15에서 20회 진행할 수 있는 중량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외측관근에서만 눈에 띄는 활성도를 나타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고중량 저반복은 대퇴직근, 저중량 고반복은 외측관근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에 따라 루틴을 구성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아퍼벅지를 키울 수 있겠네요. 또한 가동 범위에 따라 활성도를 살펴봤는데요. 놀랍게도 초반 35도까지 부분 반복을 하는 것이 마지막 범위나 전체 범위를 반복했을 때보다 더 큰 근성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초반 35도만 반복하는 것보다 이왕 하는 거 초반 35도를 집중해서 하면서 끝까지 쥐어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중량과 반복 횟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아퍼벅지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활성화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다리 운동 중 가장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레그 프레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언 형님은 자세에 따른 대퇴사두근 활성도에 궁금증이 생겨서 바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놀랍게도 대퇴사두근이 더 활성화되는 자세는 없었습니다. 다리를 벌려서 해보기도 하고 위로 했다 아래로 했다 모든 방법을 해봤지만 대퇴사두근 활성도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보통은 레그 프레스를 할 때 발 중심에 힘을 주고 미루라고 합니다. 하지만 테스트를 통해 발의 위치가 아닌 발가락 힘을 얼마나 사용하냐에 따라 대퇴직근의 활성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때문에 발을 패드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힘을 발가락 중심으로 두고 운동을 진행하며 대퇴직근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발이 패드 아래쪽에 위치할수록 무릎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원래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대퇴직근 활성화보다 부상 방지를 위해 패드 위쪽에 발을 위치하고 발 중심에 힘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릎이 멀쩡한 분들도 무작정 패드 아래에 위치하고 진행하는 것보다 니슬리브를 착용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니슬리브를 착용하며 무릎 주변 온도를 높여주는 보온 효과와 함께 관절을 탄탄하게 지지해주기 때문에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한 뒤 니슬리브를 착용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이미 통증이 느껴지는 분들은 무릎 보호대 말고 병원을 내원하셔서 치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른 운동에 비해 헬스는 이상하게 초보자분들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치가 여러분의 관절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보호대만큼은 무조건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체 운동 시 우리의 무릎의 안정감을 더해주는 니슬리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아퍼벅지 운동인 레그 익스텐션과 고중량 운동인 레그 프레스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어서 뒷허벅지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햄스트링으로 불리는 뒷허벅지 근육입니다. 라이언 형님은 햄스트링 중에서도 대퇴이두근의 활성도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대퇴이두근의 기능에 대해 아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퇴이두근은 무릎을 굽히는 운동과 무릎을 가쪽으로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점을 알고 레그컬을 할 때 대퇴이두근의 활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발을 바깥쪽으로 향하고 진행하면 대퇴이두근이 더욱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발을 안쪽으로 향하고 진행하면 대퇴이두근보다 햄스트링의 다른 근육인 반막양근과 방건양근이 더욱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발의 방향을 조정하면서 진행하면 더욱 빠르게 햄스트링 근육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가쪽으로만 하려고요. 히히. 또한 백 익스텐션을 할 때도 자세에 따라 활성화되는 근육을 살펴봤는데요. 백 익스텐션은 발 위치와 관계없이 대퇴이두근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다만 발을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진행하면 바깥쪽이, 안쪽으로 향하고 진행하면 안쪽이 더욱 활성화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라이언 형님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피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활성화시킬 수는 있지만 무릎 안정성이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다리 구석구석 근육을 채워야 하는 선수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무릎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발은 일자 방향으로 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그냥 레그컬 할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하는 하체 운동인 스쿼트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스쿼트는 허벅지 근육뿐만 아니라 거의 전신 운동에 가까운 복합 다관절 운동입니다. 그 와중에 말벅지의 상징, 갈라진 아퍼벅지를 만들고 싶다면 대퇴사두근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원판을 뒤꿈치에 대고 진행해보세요. 아퍼벅지가 불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부위별로 허벅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체 운동 꿀팁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체 운동을 하는데도 허벅지가 성장하지 않아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알려드린 운동 꿀팁들을 적용해서 하체 운동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보다 자극이 훨씬 잘 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헬레이 탈출을 위한 운동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시고 다양한 운동 정보 확인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